저런 분이 하루라도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국민들과 일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감정선을 일단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슬픔, 애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질감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는 159명의 희생,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의 상처인데 이거보다는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이 더 중요했다는 건가? 이러면 대통령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이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더 신뢰가 가는 것만큼 이제 솔직한 심경이에요.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게 여권 전체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한없이 가벼운 정치경제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셨던, 여러분이 참 뭐 댓글 등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나도 장르만 여의도의 가족이 되고 싶은데 그런 굿즈 같은 거 혹시 팔아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장르만 여의도의 로고가 소심하게 이렇게 딱 들어있는. 그러니까 너무 소심해. 네. 나는 장르만 뒤에다가 여의도 네. 가만히 계세요. 쇼핑 중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어디서 입으셔도 뭐 전혀 티나지 않게 장르만 여의도 하나 된 티가 좀 나야 돼. 티가 안 나야 많이 팔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팔 쪽에는 이렇게 한글로 된 로고가 박혀 있긴 한데요. 요거는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시면 딱 떼집니다. 예.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떼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해 주십시오. 저희 소통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의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두 장에 뭐 15만 원 뭐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이 여러분이 사시기에 좋은 가격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격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렇게 해가지고요. 댓글 중에 골라서 이렇게 상품으로 주는 건 안 하세요? 뭐 안 해보셨죠? 이런 거 상품 같은 거.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장관님. 우리 지금 사서 입는 것도 없는데 지금 공짜로 줄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가족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수희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쇼핑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홈쇼핑 같은 거나 인터넷 쇼핑 좀 하세요? 홈쇼핑 틀면 나오니까 네. 그거 안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사게 돼가지고. 사게. 많이 사시는구나. 아니 그래서 네. 지난 1년은 거의 안 샀어요. 근데 이런- 패셔니스타세요. 늘 다난 이 투피스, 재킷 이런 거 늘 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몇 년 동안 옷을 그 홈쇼핑에서는 네. 티 뭐 이런 거 샀고요. 네. 홈웨어 종류로 샀고 아. 바깥에 입는 옷은 제가 이제 방송하게 되면서 네. 십몇 년 전에 옷장에서 꺼내서 하나씩 입는데 네. 그 뭐 그냥 좋게 봐주셔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잭필드 3종 바지 사보셨을까요? 아니 69,900원. 그런 거 29,900원? 6,900원. 잭필드 무시하신 건 아니죠? 네, 다들 굉장히 쫀쫀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학 최고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홈쇼핑 자주 하시죠? 아니 저는 그냥 책 정도 사는 거 많이 하고 에헤이. 있습니다. 책. 그래요? 책도 많이 팔아요, 삽니다. 책을 홈쇼. 많이 삽니다. 네. 옷은 어디서 사요, 그럼? 옷이요? 옷은 안 사요. 글쎄요, 그럼 이제- 가끔 네, 아, 가서 직접 가서. 백화점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혜원 기자 오늘 또 뉴스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도 입으셨네요. 예. 네, 아주 로고가 아주 귀엽습니다.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잡아당기면 또 로고가 늘어나기도 하죠. 그럼요. 네. 저 로고가 체중 정영진 증명을 좀 하면- 씨를 맞아요. 형상화한 맞습니다. 건가요? 네, 선글라스. 여기 스마일이 네.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네. 정프로. 그렇구나. 네. 근데 진짜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겠어. 아쉽네요. 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던 건지. 소심한 로고. MBTI가 다 I예요, 여기가. 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더웠잖아요. 이 옷을 입고 출근하면서 긴 팔을 위해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입고 가리려고. 다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적절한 가격들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갈 텐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원래 뉴스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큰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어요. 여기에 제 10부에 윤석열 정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 때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김진표 의장이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다음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 옳다라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냐, 네. 그 의심이라는 게 뭐냐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그럴 경우에 이상민 장관이 물러난다면 그건 억울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다고 김진표 전 의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회고록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게 뭐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끔찍했던 그 사고가 즉 구조적으로 뭐 문제가 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걸 잘 통제하지 못해 등등의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사고가 유도되고 조작될 가능성.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주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뭐 토끼 머리띠, 네, 그래서 뭐 각시탈, 누가 미르라고 했다, 예. 뭐 기름을 발랐다, 뭐 등등 하여튼 별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예. 그런 걸 설마 대통령이 믿거나 혹은 이제 그걸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물러나지 않게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전하고 좀 예. 얘기를 들어볼게요. 대통령실이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멋대로 왜곡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은 당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 했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뭐 이런 뭐 시사 유튜브라도 포함된다면 글쎄요, 좀 저는 조금 이 공지가 좀 애매한 측면이 네. 어느 의혹까지 다 조사하라고 했다라는 건지 어느 의혹을 진짜 의혹이라고 받아들였던 건지 네. 그 좀 의아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예. 굉장히 좀 난감하게 이 뉴스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뉴스 접한 이후로 마음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안 그러고 이 상태로 계속 방송하면 안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뭐 객적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이게 대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 넘는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몇몇 유튜브에서 그 의혹 제기하는 그런 게 설사 사실이라고 쳐도 어쨌든 이 희생을 막지 못한 누군가는 네.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상식이라고 저는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억울함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이 150명 넘는 이 안타까운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그 억울함에 비해서 이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억울함이 그렇게 중요했었을까. 그러면서 그것과 묘하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그 최수근 해병의 죽음이잖아요. 네. 그 국방 의무를 다하러 해병대 입대했다가 엉뚱한 현장에 그래서 뭐 하여튼 그 희생된 그 희생을 놓고도 사단장 한 사람의 네. 억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가 이거를 제가 좀 네, 묻지 않을 네. 수가 없는 그 깊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네. 깊은 회의감이 네네네.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동학 전 최고께서도 이 뉴스 접하셨죠? 네, 저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가? 이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왜곡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기가 그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왜곡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왜곡된 건지를 밝혀야 내 진위는 되는데 무엇이었고 이런 얘기인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는 다 쏙 빼놓고 네. 자기가 그냥 뭐 했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이게 어떻게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유도됐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몰고 가는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속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규명해주고 그다음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사실상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내 친구 그다음에 내 친구의 자녀 뭐 이렇게 다 인심전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네. 대통령은 뭐 무슨 극우 유튜버를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네. 이런 대통령을 믿고 지금 계속 3년을 또 더 가야 된다는 건지 네. 그것도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그 두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만 김진표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가 있는 것 이런 내용을 같고요. 회고록을 통해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네. 또 JT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뭐 김진표 의장이 말을 가볍게 하는 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실관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은 본인 스스로도 엄격하게 저는 검증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네. 더군다나 전직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관해 언급을 하는 거는 극도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저는 100% 사실일 거라고 보고 이 날짜를 한번 보세요. 12월 5일입니다. 10월 네. 29일 날 참사가 있었어요. 네. 예. 한 달이 넘은 다음이에요. 초기에 그런 음모론이 나왔던 거 맞죠? 아까 네. 얘기했던 무슨 토끼 머리띠, 네네네네네. 각시탈이니. 근데 다 근거 없는 걸로 이 확인이 됐어요. 수사기관에서 다 정리가 된 얘기인데. 특수본에서 그 각시탈, 뭐 토끼 머리띠, 민주노총 배우설 모두 무혐의. 그러니까 글을 한 났습니다. 달이 지난 다음에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대통령이. 네. 여전히 그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 법한 생각을 가지고서 행안부 장관 해임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그런 식의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죠. 네. 진짜 저렇게 얘기했을까 믿기지 않는데 그 저런 분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 159명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사고가 발생해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책임을 두고서 대통령이 일부 진짜 아주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이나 할 법한 얘기를 국회의장 앞에서 딴 사람도 아닌 사석도 아닌 네. 그 제정신입니까?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런 국정 운영의 저런 태도나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여러 그 사건 사고 참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의 다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번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전직 국회의장을 통해서 전해진 전원이고 회고록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네. 이를 좀 더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를 또 오늘 오전에 내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에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좀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쓰여졌는데 네. 당시에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자주 만나면서 소통을 하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그 다음 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독대를 한 얘기를 좀 물밑에서 나눌 수 있겠죠. 내가 어저께 대통령한테 이런 거 건의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더라.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메모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박홍근 의원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예. 당시에 중요 내용들을 좀 메모를 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온 국회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메모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린 걸 그대로 옮기면 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그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밀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김진표 의장에게 말을 했다라는 걸 이제 네. 메모를 그러니까 이제 통해서 뭐 한 적었다. 번, 두 번 이제 건너 예.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박홍근 의원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충격적이라 아마 메모를 했던 모양이고요. 예. 그 내용이라는 게 그때 당시 진짜 그런 음모론이 좀 있었죠. 뭐 일부 뭐 언론들이 막 사람 많이 몰리게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이 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메모는 상당히 좀 구체성을 네네. 띠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뭐 명칭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일단 대통령실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여전히 뭐 사실이라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뭐 증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잘 맞춰 보면 이것이 혹시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네. 뭐 이 법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네. 정서적으로 국민들과 일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이게 주파수가 안 맞은 대통령이 지금 전혀 외딴 곳에서 네. 전혀 색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그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고 그래서 그 감정선을 일단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슬픔, 애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질감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전혀.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자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도 책임자가 책임을 지면 누가 그 책임자를 하겠냐라는 인식을 네. 그대로 갖고 있는 거군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거 지금 조작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네. 그 조작을 했던 게 지금 우리 공식기강 비서관 했던 이시원 비서관 이거 서울시 간첩 조작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판결까지 받으신 예.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공식기강 비서관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조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조작한 그런 사람들을 그 주변에 다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생각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네네네. 정서를 넘어가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참여자가 현재 대략 한 40만 가까이. 아이고 지금 어제만 15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오늘 지금 어제 5만 명 더 저희가 들어간 거네요. 방송에서 그러면? 전했을 때가 한 25만 명 20명 정도 정도였거든요. 됐었고요. 네. 지금 한 40만 명 정도에 아마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뭐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을 저는 자초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중간에 다른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동훈 후보로부터 그에 대해서 일부 당에서도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좀 있으면 일주기입니다. 7월 19일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질 위험성도 있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1년이 지났는데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고 여전히 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한 외화복을 숨기려고만 하는 듯한 그리고 수많은 지금 관련자들의 거짓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날 굉장히 바쁘게 통화한 게 지금 확인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와서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윤 대통령은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고 지금 여당도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는 이제 같이 침몰할 상황인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죠. 네. 국민청원 뭐 40만 명 그건 무슨 누가 배우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당이나 이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이렇게 선동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주를 한다고 여당에서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풍이 없잖아요. 네. 네. 그 아무 역풍이 없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심하기 때문에 역풍이 없는 거거든요. 네. 도저히 이대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런 국민들 정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진 게 거기에 뭔가 이 뭐랄까요 불꽃을 튀기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혹시 우리 네.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지금 이제 여당 혹은 뭐 대통령실 어떻게 갈 거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면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이 부분을 네. 뭔가 그게 아니다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네네. 몰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바이든 날리면 이 사태를 반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대국민 사과 양해를 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여준 네. 그 몇 건의 그동안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진행되었던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이번에도 결국은 그냥 우기고 그냥 뭉개고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게 제가 뭐 이 국민의힘 소속된 정치인으로서가 네네네. 아니라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 대통령에게는 그 159명의 희생 또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의 상처인데 이거보다는 네.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이 더 중요했다는 건가? 그다음에 최혜병도 마찬가지예요. 최혜병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보다 살아있는 어떤 사단장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가? 이러면 대통령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지점에서는 이 국회 상황도 지금 굉장히 그 엄혹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번만큼은 이 당 쪽에서도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대통령께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기 힘든 이야기라도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해결하고 국민께도 소상히 말씀드리고 가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전환의 네. 계기를 네. 마련하는 게 좋을 텐데 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네. 드리면서도 굉장히 공허한
예, 느끼는데 그런 사과나 이런 거 없이 그 안 그러면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그냥 뭉개고 간다? 그건 뭉개고 가고 그 첫 번째 반응이 있잖아요. 이건 예. 그 왜곡된 거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신 기자 말씀하셨던 대로 왜곡됐으면 뭐였는데 어떻게 왜곡됐다는 건지를 설명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런 이 대화였는데 의장과 이 대통령 네네네. 사이에 이런 거를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뭐 싶으면서 특별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도 별로 없고. 네, 싶으면서 김진표 의장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이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더 그 뭐랄까 신뢰가 가는 것만큼은 제 솔직한 심경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국민들도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거는 아주 깊이 고민하고 네네네. 이 다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거- 안 그러면 네. 이게 여권 전체가 그냥 망하는 길로 괴멸될 수도 갈 있다. 수밖에 네.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대통령의 인식을 전혀 바꿀 것 같지 않고 김건희 여사도 그럴 것 같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비서관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전 적어도 정말 공당이라고 한다면 이 여당에서 지금의 대통령과 계속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어쨌든 자기가 동의해가지고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일주일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유가족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특조위원을 추천 안 하고 있거든요. 야당은 이미 다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원 지금까지 일주일 뭐 빨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연평도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나요? 예. 네. 근데 어찌 됐건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을 세워라 내워라 이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만 주파수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자체적으로 자력과 동력 자체가 없는 당이 돼버렸어요. 네, 네. 이런 정당을 믿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여당 이거를 기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당, 제대로 된 정치 이거를 다시 만들려면 저는 빨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네.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신현 기자 뭐 얘기해 그냥 주시려고 저희가 했던 것 주목해봐야 같은데. 될 거는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행안부 장관이라는 거. 네. 지금 최장이네요. 네, 맞아요. 저 네, 장관이죠. 여가부 장관도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의 그 전언에 따르면 그 메모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중에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지금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는 대통령이 의구심을 가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지 지고 않고 있지 있는 것 같다.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럴 때 예. 당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를 이제 대통령실을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당이 지금 전대판을 벌여놓고 예. 있으니 전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황일 것 같아서 네. 상황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악화되고. 전당대회 후보들도 네.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이 국회의장 회고록을 통해서 알려졌고 전당대회 후보들한테 마이크가 아마 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저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 저 자리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당은 그에 대해서 그것도 언급도 못했고 그냥 대통령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는데 앞서 우리 이동학 최고도 얘기했듯이 계속 이렇게 갈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임기가 없잖아요. 네.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정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권력을 달라고 표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네네. 끌려가가지고 혹시 박원석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 여당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뭐 저겨 보기는 없어요.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리두기를 하겠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분조차도 국무위원으로서 네. 이 분위기에 동조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좀 나왔는데요.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좀 네, 저희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이렇게 야 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해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예. 취지고요. 여당은 뭐만 하면 탄핵이냐, 습관적 탄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탄핵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원래 네. 5인 합의체잖아요. 네. 5명이 있으면 뭔가 의결을 할 때 과반 찬성, 그러니까 뭐 3명이 찬성하면 의결되고 이런 구조인데 네.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명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뭐 여당에서는 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안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이 방통위 운영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민주당과 야당들이 탄핵안을 발의한 겁니다. 네. 이렇게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했으니까 탄핵이다. 그래서 굉장히 또 속도전을 예고했어요. 네.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 6월 한 임시- 7월 4일까지 하겠다. 아. 근데 이게 예. 내가 궁금한 게 예. 이 방통위원장이 원해서 2인 체제를 끌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방통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법리적으로 권한이 예. 그래서 음. 저는 이 2인 체제가 굉장히 기형적이잖아요. 네. 기형적인 체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이렇게 유지가 돼 왔을 텐데 어제 또 탄핵액이 국회에서 나오니까 어젯밤에 뭐가 먼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예. 그 박문진 왜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진 그 교체 의결 뭐 이런 거를 네. 계획서를 이제 통과시켰다는 네. 거 보면 이제 빨리빨리 그 이사진 개편을 탄핵되기 예. 전에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탄핵 카드를 이렇게 남발하면 이런 그 결과까지도 또 자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박문진 이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8월에 8월 끝난다면서요. 12일까지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체제에서는 의결이 되니까 네. 대통령을 빨리. 탄핵을 하면 예, 예. 정족수를 못 채워서 의결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그런 상황을 2인 체제에서 노린 거죠. 그 박문진 예. 이사진 개편안까지 의결을 해놓고 음. 김홍일 위원장이 나 그만둘게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당하기 미리 전에 사퇴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얼핏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탄핵 카드도 아무데나 불쑥불쑥 내밀 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적절한 들었어요. 탄핵 카드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예. 뭐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전 카드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8월 12일 날 어쨌든 이거를 새롭게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대로 다시 연장되는 건데 이걸 어쨌든 무리하게 계속 2인 체제로 끌고 가니까요. 근데 이 자체가 전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선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거부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좋아하시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5인 합의제 기구에서 합의도 아니고 그냥 쿵작쿵작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제 어긋난다라고 보고 네.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회의를 열 때 2인 이상이 요구하면 열게 돼 있는 건데 네. 얘네들은 지금 2인 이상이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당연히 위법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지점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탄핵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네, 그거밖에 할 수 근데 있는 이제 게 관련 없다. 계획을 지금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네. 계획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임명할 때 네. 결국은 임명할 때 이거를 임명 절차를 여기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방통위원장 탄핵이 돼버리면 한 사람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임명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방송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유감이 있는 게 네. 그건 저는 말씀하세요. 되도록 과거 정권 탓 안 하려고 하지만 네. 이 사실
저기 뭐야 저희 공영방송 때 안 했어요. 네, 네. 저희 때 문재인 안 정권 했어요. 때 네. 이걸 했었어야죠. 자기네들 여당일 때 그 힘 있을 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 되고 나서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제 거가 뭐 방송법-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도 좀 하시면서 이 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적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방송법하고 방통위 운영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음. 그게 명백하게 지금 위법적인 운영을 하는 거고 저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과정하고 좀 똑같아요. 네, 네. 예. 그때도 그래놓고서 이제 탄핵 소추 한다고 국회에서 하니까 발의되기 전에 사퇴해 버렸잖아요. 지금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계획서 통과시켜 놓고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게 탄핵 소추는 뭐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네. 될 거고 헌재 가도 이건 너무 명백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어. 중대한 그 이 법률 위반 사항이 되거든요. 충분히 인용될 거다. 충분히 저는 인용된다고 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직무가 정지돼 있으면 네. 또 어쨌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공영방송 이 장악 시나리오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퇴하고 또 후임자 임명해서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밟으려고 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파행 상태로 갈 수밖에 그 없고요. 방통위 운영은 정권 내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민주당이 자꾸 뭐 국무위원 탄핵, 검사 탄핵, 또 심지어 나가서 뭐 판사 탄핵 이렇게 짜잘한 탄핵을 많이 쓰는데 네. 탄핵이라는 칼은 한 군데 큰 데 집중해야 된다. 짜잘한 데 쓰지 말고 음. 이 짜잘한 데 쓰니까 자꾸 뭐 걸핏하면 탄핵이냐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하잖아요. 예. 네. 그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굵직하게 써야 된다. 이거는 탄핵. 굵직한 지난주부터 탄핵이에요? 계속 이 주장을 네. 어, 저도 원기옥을 같은 모아야 생각이에요. 된다 네. 뭐 이런 아니 아니, 개 잡는데 소 잡는 칼 이렇게 계속 다가 아닙니까? 다 개가 아니라. 나중에 소 잡아야 될 때 그 칼 어디서 그 힘도 안 실릴 수도 있고 네. 좀 그거는 재고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네. 자, 하여튼 아니, 뭐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아니, 명백한 이거는 탄핵 탄핵이다. 소추안 국회에서 100번 통과시켜도 할 말이 없는 그 불법적인 방통위 운영인 게 맞고 네. 탄핵 당하기에 충분한 사안이고 네. 그 전에 아마 먹튀할 거예요. 통과시켜 놓고 아마 사퇴하고 네, 그럼 또 다른 후임자 방통위원- 임명해서 또 똑같은 네. 일이 반복될 그럼 텐데 또 청문회 또 해야 되죠? 그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제거해야 네. 이 상황이 끝난다. 알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럼 대통령이 빨리 방통위원 나머지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대통령이 거예요? 빨리 그만두시면 되지.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하려면 그만 운영하려면 법을 그만둬야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면 어쨌든 이거 다 정치고 합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 기구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거를 어쨌든 모든 걸 다 지금 법으로 결국은 이제 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법치 뭐 이런 거 이제 막 강조하시면서 사실상 자기가 위법한 행위들 막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통화 기록으로 드러나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분은 자기만의 어떤 잣대를 갖고 있는 건가? 네.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왜 저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뉴스가 많은데요. 네,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최혜병 관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수 김은국 씨가 어제 국회 앞에 등장을 했어요.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본인이 그렇게 뭐 얘기도 하고, 네. 자 해병대 예비역 100여 개 단체가 김은국 씨와 같이 국회 앞에 모였는데 여기에서 김은국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들이댈 거냐. 해병대 우습게 보고 자기네 멋대로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 특검에 찬성하는 해병대원들 그런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 있는 걸 이번에 알았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병은 예. 원래 우파만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특검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김은국 씨는. 예. 김은국 씨나 어제 이제 저기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이제 노해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 저 행위들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봐요. 이거 뭐 무슨 더 이상 뭐 해병대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정치에 끌어들인 건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해병대는 원래 정직 이게 완전히 모토인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박정훈 수사관이 그 제대로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 기록까지 이첩을 한 거, 그 다 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걸 되돌렸고. 네, 근데 그 법을 형해화시키려고 했던 게 대통령이었고 이렇게까지 이제 또 나와서 이거를 정치 문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이미 판단이 거의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무슨 저는요 만약에 이거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실제 수사 기록 바꾸고 뭐 다 이랬다고 해봅시다. 그게 만약에 발각됐다면 해병대 해체할 만한 건이에요.
정말 해병대원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실제로 뭐 민간인들 찾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은 건데 네.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완전 은폐, 엄폐,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네. 해병대가 국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신뢰를 완전히 깎아먹는 행위. 그나마 박정훈 대령이나 뭐 칠포 대장 뭐 이런 분들이 그나마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네. 실망스럽습니다. 해병대 그럼 지금 예비역 무슨 모임 같은 거에도 가입돼 있으세요? 저는 후원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뭐 여론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열심히 박정훈 대령 주변에 네. 같이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해병대 예비역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들이 지금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지금 그 대표한 친구가 네.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엊그저께 탈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힘이지만 심지어 네.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경제단체인 네네네네. 연합회 회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보수의 문제, 뭐 이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의의 문제예요. 네네. 근데 그 정의를 완전히 형용화시킨 대통령의 탓이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또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얘기, 좌파 해병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왜 꺼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일단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최해병 특검을 하자는 게 어떻게 해병대를 우습게 보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마 뭐 정치권이 해병대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제 이런 아마 취지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해병대 예비역 단체나 뭐 여러 단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도 막 이렇게 갈립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뭐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대체로 해병분들도 이제 의견을 비슷하게 합니까? 이제 전체 의견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숨죽이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많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집회를 서울역 앞에서 몇 네. 번 했었잖아요. 서울역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티셔츠 입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모이거든요. 네. 내일도 이제 용산 앞에서 모여요. 근데 어쨌든 그 의사 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처럼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뭐 전우회가 있잖아요. 공식화된 전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우회장도 제대로 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진짜 해병대를 네. 해병대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게 정의, 공정, 상식 이 부분에서의 발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쉴드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이것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진짜와 가짜가 오히려 구별되는 이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굉장히 끈끈한 걸로 잘 정평이 나 있는 해병대. 해병 그렇죠. 전후회마저도 네, 맞아요. 지금 네. 이렇게 약간 갈라지는 그게 조금 젊은 층하고 나이든 층 이렇게 갈라지는 양상인가요? 뭐 굳이 세대로 나누자면 이제 그런 경향성은 있는데 네. 실제 집회에는 노회병들도 꽤 많이 나오십니다. 이 대통령 행위가 잘못됐다고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자 그리고 JTBC가 또 네. 그러니까 단독 이게 보도를 관련해서 네. 계속 뭐 속보들이 나오고 있죠. 뭐 네. 지난번 청문회 이후로 또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또 검증하기도 하고 뭐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니까 속보들이 나오는데 어제 나왔던 거는 이제 사건 기록 회수됐던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과 2차례 통화를 했다. 요 내용이 나왔던 거고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윤 대통령과 신범철 차관이 통화가 있던 그 사이사이에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회수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네.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JTBC가 통화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사이사이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기훈 다시 국방비서관,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다 합쳐서 최소 10번 이상 통화를 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국가안보실은 지금까지 이거 사건 회수와 관련해서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쭉 얘기해 왔었는데 예. 국가안보실장이 계속해서 한 10차례 정도를 통화를 한 사실이 이번에 이제 예. 드러났다는 거죠. 그 조태용 실장이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네. 그 이첩 사실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마 내가 국방 비서관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02880-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태용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8월 2일 뭐 이럴 때는 전화 오고 간 것들이 이렇게 대충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 정도 전화가 긴급하게 급박하게 막 이루어진 걸 보면 거의 뭐 준전시 상황에 준한 정도. 엄청난 안보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 전화 통화만 보면 뭐 안보실장, 수밖에 뭐 없죠. 저 네. 국방부 장관, 차관, 뭐 별별 사람들이 막 서로 그러니까 교차하면서 전화를. 이 지금까지 밝혀진 그 통화 기록으로 뭐 보면 7월 31일에서 8월 2일 사이에 대한민국의 최대의 현안은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이 뭐 국방부 장관 또 뭐 국방부 차관 전화를 갖다가 몇 번씩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 국방부하고 네. 통화에 나서고 최대 현안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에서 이게 다 비롯된 건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대통령이 수시로 경로하신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총동원되고 안보실이 동원되고 뭐 국방부가 비상에 걸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 해병대 사령관 한 사람을 구명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진짜 무고하다면 모르겠는데 네. 무고하지 않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사령관을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단장이 아니고. 사단장. 사단장. 예. 예. 사령관보다 더 계급도 낮죠. 예. 예. 사단장 한 사람을 사단장. 구하는 게 네.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을까? 우리 안보의 비상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민원이 세게 들어왔길래 그 사단장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전체가 움직였을까? 여전히 궁금해요. 여전히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네. 결국 전 이거는 공수처 수사로 해소가 안 될 것 같다. 특검이 특검 할 수밖에 없다. 없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뭐 뭉개고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뭉개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부가 끝나도 그 이 쟁점이나 이 사안에 대한 의혹은 죽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제3자 특검 추천을 통해서 예. 이걸 수용하자. 이게 법리적으로 이 특검이 옳든 그르든 그걸 떠나서 그동안에 여론이 악화되어 온 과정이 있으니까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다 봐. 이게 안 끝난다. 라는 판단을 하고 이 늪에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 이 판단을 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식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네, 끝날 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최혜병 특검 관철이 목적이라면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낸, 낸 예. 그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인데 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캠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그런 실제로 그런 이제 민주당이 받겠다 했을 때 그건 한동훈 개인 생각이지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시간 끌기로 되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의 혐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통화 기록 뭐 공수처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만 확보된 것이고 지금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은 1년 지나버리면 있어요. 예, 통신 기록 예. 다 사라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특검을 해가지고 그 혐의자 특정을 빠르게 해서 그 통화 기록까지 다 완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겁니다. 네. 빨리 특검을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그렇게 속도전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의 8표의 이탈표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이 한동훈 후보의 그거라도 받으면 훨씬 더 이탈표 확보가 그러니까 지금 수월해지지 보니까 않을까. 민주당에서는 네. 이 특검을 무슨 여야 합의로 이제 한동훈이 얘기하는 그 제3자 추천이라는 대안을 네. 수용해서 할 생각이 없어요. 대법원장 추천. 그냥 예. 힘으로 관철시키겠다. 국민의힘 8명 죽고 싶지 않으면 다 죽고 싶지 않으면 넘어와라 이 얘기인데 안 넘어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걸 한동훈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리고 한동훈이 낸 대안이 저게 시간 끌기다 이렇게 폄훼하지 말고 낚아채라. 오케이 그럼 빨리 법안 내라 논의해보자. 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 정치적 데미지는 국민의힘과 네, 한동훈이 네. 다 지는 거죠. 더군다나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다 지는 거죠. 이게 자꾸 이걸 갖다가 뭐 한동훈 뭐 키워주기 할 수 있겠냐 내지는 뭐 이런 한동훈 그 이를테면 한동훈 네. 살려주기라는 식으로 볼 게 아니고 아니, 특검을 하자는 이유가 민주당이 정치 공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현 정부를 궁지로 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낚아채야죠 저거를. 아니면은 특검법이 관철이 안 되고 계속 거부권 행사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법을 내지 않았어요. 누구든 제안만 해야지, 내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켜가지고 일단 그 법을 내야죠. 네, 네. 근데 법이 없어요. 근데 한동훈의 워딩은 정확하게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그 이후에 이런 이 변형 법안을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다. 네, 이거죠? 저는 이미 그러면 7월 말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수습한다,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 또 다 끌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민주당이 음. 수정안을 수정 발의를 만들어요. 해요? 수정안에 한동훈 후보의 그 안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저기 진정성이 얘기예요. 전달이 내가 되는 낙고 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거지. 만약에 아니, 계속 저는- 그렇게 나오면 저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법을 관철하는 게 목적이 목적이냐. 아니고 계속 정치 공세로 끌고 가려는 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수는 저는 지금이라도 그럼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사실 네. 민주당에서 뭐 우상호 전 네, 대표 네. 같은 경우에도 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럼 지금 아니, 민주당이 7월 4일 본회의에 네.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상임위 통과된 법안이 있지만 무조건 원안으로 간다 당론으로 땅땅한 건 그래서 아니잖아요.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아니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그 수정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이미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아. 이거 해야 된다. 예, 네. 있죠. 제3의 예. 대안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분들이 근데 지난번에 어디다 표를 줬는지. 아니 그 거부권이 행사되고 예, 예. 이게 이제 제2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명분은 훨씬 더 지금보다 민주당이 강하게 가져갈 수 축적한다. 있다. 근데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예.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고 언론 브리핑 관련된 맞아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전선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저쪽 거를 받을 다 수는 수정해 가지고 이거를 다 해주기가 다는 아니고요. 네. 그 특검 추천권하고 추천권. 언론 브리핑권 그거 2개만 받아서 수정안으로 수사 범위 뭐 이런 거는 대상 이런 거는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기반에는 좀 부당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결국에는 특검을 마지막에는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천 권한이 일단은 민주당에서 기본 처음 추천한 네. 권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네. 하려고 그래. 나 이제 못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근데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볼 네, 네.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화 통화만 이거 보면 너무 좀 약간 좀 한심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차라리 예를 들어 최혜병 사고 당일에 이렇게 통화가 많았으면 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전을 했길래 어떻게 사람을 수색을 보냈길래 했냐 이러면서 이제 경로가 됐고 대통령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국방장관 차관 뭐 이러면 차라리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수사기로 갖고 오냐만 이거 갖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수사기로 가져오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뭐 그것도 뭐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 전화하고 뭐 밑에서 뭐 처리하든지 이렇게 끝났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뭔 보도가 전화를 잠깐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성사는 안 됐지만 임성근 사단장과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아,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모 씨. 블랙 예. 인베스트먼트 예. 대표인 이모 씨가 예. 골프 회동을 추진했다라는 보도가 얼핏 나왔어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모른다나 그 사람. 얼핏 아니고 JTBC가 단독으로 예. 했습니다. 예. 모른다. 예. 이렇게 모른다.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이 씨 모른다. 근데 그 인원에 대해 모른다. 카톡방에 오고 간 대화로 보면은 모를 것 같지 않거든요. 음. 물론 안다고 거기서 볼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그 네. 대화 내용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정도면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게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선가에 아주 센 민원이 아니고서 네. 저렇게 대통령실 전체가 비상이 걸렸을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의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근데 블랙 인베스트먼트 이모라는 사람은 그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과거에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때 설마 저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데 그 일들이 다 있었어요. 모르는 겁니다. 네. 때문에 저는 이 사안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저기에서 그 네.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이 안 돼요. 예. 결국에는 이건 특검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일단 분위기는 특검 쪽으로 일단 민주당은 뭐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맞춤 아이템이 하나 좀 있다면서요? 넘어갈까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어린이집 먼저 가고 그다음 유치원 가죠. 그렇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 둘을 합친 가칭 영유아 학교 100곳을 지정해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네. 발표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이제 각자 유치원과 뭐 어린이집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이 네. 통합을 네. 뭐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고 한 이 통합을 뭐 이룰 것이다 이런 네. 청사진과 함께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 음. 사실 좀 이제 실현이 되려면 뭐 교사 문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거 좀 맞아요.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는 상황이긴 네. 해요. 현실적인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이 복지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부 소관이고. 소관이죠. 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했냐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아니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기가 보내야 되는 건데 이게 행정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교육 과정과 이 케어를 예. 받았거든요. 그거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이 영유아 유보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했고요. 네. 현장에서는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 통합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복지부 장관을 할 때 그때 네.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네. 둘이 그 이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의기투합했었던 게 있어서 그 둘이 각자 복지부와 교육부의 행정을 할 때 첫 그 단추를 깼었어요. 네. 그래서 만 5세 아동의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유치원이든 그 어린이집이든 통합적인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네. 보육과정으로 네. 애들 시도해보자 하면서 그때 무상교육에 무상보육에 단초가 끼워졌고 그게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네. 드디어 이제 영유아 학교가 통합까지. 만들어져서 이거는 이 정부가 어려운 네. 일 하나 이제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네. 있어야 되지만 이 굉장히 좋은 훌륭한 시도를 네. 했다 하는 오늘도 거를 다시 한번 좀 평가를. 느낍니다만 네. 제 자랑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말은 100%내 자랑이다. 네. 그래서 근데 저 자랑할 만 하십니다. 네. 첫 단추를 끼얹고 이제 좀 결실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씀인 네네. 거죠? 근데 앞으로도 좀 네.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게 바로 잘 안 됐던 이유는 뭐 어떤 게 제일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 뭐 교사의 뭐 자격 뭐 이런 문제였던 왜냐하면 자격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이 문제도 지금 남아 있긴 하죠 예. 아직은. 네, 네. 유치원 교사는 이제 4년제고 예. 이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들은 2년. 2년제에다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속성 과정을 자격증. 그러니까 급도 굉장히 그 교사 급도 다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다르고 여기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왜 팔을 이렇게 자꾸 만지세요? 사모님이 네. 저 보육시설 운영하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잘못된 과거에? 정보까지 또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보육 같은 경우에 압도적으로 민간 인프라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정부가 그 거의 무상교육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다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낳기만 해라. 이제는 컨트롤할 수가 네. 있어요. 기존에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말 안 듣습니다. 네. 왜 말 들어요? 지원도 안 해주던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맞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보육이나 교육 내용도 네. 이제 많이 표준화돼서 이제는 해야 된다. 근데 이런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여전히 이전의 관성이나 이해관계나 아까 이제 교원의 자격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치원 교육 이 교원 자격을 가진 분들은 그 자격을 보육교사들이 갖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들이 교사가 되는 거를 기존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갈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저는 정부가 시범 사업에 착수하는 건 좋은데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급해요. 2027년까지 매년 1,000곳씩 3,000개를 늘리겠다.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 올해 시범 사업 100군데 해보고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네. 1년에 1,000곳씩 늘리는 게 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또 이게 막 떠밀게 할 텐데 그래서 거기 들어갈 애들은 계속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정도에 낮지도 있겠죠. 않는데. 1,000곳 정도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쉬운 과제가 아닌데 기왕 정부가 착수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잘 네. 됐으면 좋겠는데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잘 안 될까봐 알겠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아니, 네. 시작이 반이라고요. 야. 일단 뭐 잘 되도록 다 힘을 네. 합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지원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네. 뭐 이렇게 답변이 네. 신통치 뭐, 않아요. 신통해요. 뭐 한마디 해야 되나 했는데 네. 뭐 굳이 뭐 제가 뭐 말을 알겠습니다. 얹을 필요가 있나. 네. 자, 잠시 후에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일 때 밑에서 있었던 이성윤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세 분은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